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등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비난을 정면으로 일축하면서 연합훈련은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이란 등과 함께 협력 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5년 만에 야외 실기동 훈련 등을 정상화한 미한 을지 프리덤 실드, 즉 을지 자유 방패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정례적이며 순수한 방어적 훈련이란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합훈련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지탱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의거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여명은 월정사 법성이란 개인명의 글을 통해 16일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연습을 시작한 미국과 한국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중국 정부의 주장에도 같은 답변을 하며 해당 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된 미한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의 협력 강화 조짐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악의적이고 적의가 있는 행동을 일삼는 두 나라의 어떠한 협력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concerning to see two of the most acute proliferation threats the world faces. The DPRK, a regime that has, of course, already a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ran, a regime that has advanced nuclear program in a way that is of concern to us.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 노동자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단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재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해당 지역이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공군이 미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닛맨 3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전 12시 49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ICBM 미닛맨 3를 발사했으며 ICBM의 재진입 운반체는 태평양에 위치한 마셜 제도의 콰절런 환초까지 약 4,200마일을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이어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 핵전력의 준비태세를 보여주고 미국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이뤄졌다면서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CBM 미닛맨 3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탑재된 핵 잠수함과 B-52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입니다. 중국이 미한일 3국의 퍼시픽 드래곤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미한일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우리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의 비난을 일축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일 3국 해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다국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 중
미사일 경고와 탄도미사일 탐색 추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2014년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미한일 정보공유협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히고 최근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이은 탄도미사일 탐색 추적 훈련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3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 루비 미국 국가 핵안보청장이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해 영내 안보와 핵 비확산,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루비 청장은 미국과 한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한국 등 동아시아를 순방한 질 루비 미국 에너지부 차관 겸 국가핵안보청장은 한국 방문 당시 카운터파트들과 국방과 핵비 확산, 핵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주요 과학기관들도 방문했다고 국가핵안보청이 밝혔습니다. 국가핵안보청은 특히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루비 청장이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진화하고 확장되는 양국 관계와 영내 안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루비 청장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미국 국가핵안보청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원자력 비확산통제연구원을 방문해 비확산과 핵안보 분야에서 국가핵안보청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루비 청장이 한국에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을 만나 양국 간 원자력 협정과 군축, 비확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양측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외 원전 시장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등 다양한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 청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면서 서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 청장은 이어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을 언급할 기회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이 비탄소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핵 수출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추가 의정서를 지키고 양국의 직접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원자력 사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탈중앙화 금융체계 디파이 플랫폼에서 1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전체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는 16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체계 디파이가 해킹 공격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전체 피해액이 19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달러보다 58%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서는 나자루스 등 북한 해킹 조직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이 넘는 약 1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체계의 영어 약자로 은행이 중개자가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해 통제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부분 오픈소스 코드에 의존하는 디파이는 쉽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북한 등 해킹 범죄 조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해킹과 자금 세탁 분야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의 대북 지원 단체인 이그니스 커뮤니티의 대북 의료 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이 단체가 북한에서의 인도주의 활동, 특히 평양 척추재활센터에 필요한 의료 재활 장비 반입과 관련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물품은 척추 운동기구와 추나 침대 등 50만 6천 달러 상당의 109가지 종류이며 면제 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 9개월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대북 지원을 위한 의료 재활 장비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 이듬해 5월 북한 측에 일부 장부를 전달했지만 북한 당국의 계속된 국경 봉쇄로 실제 전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